숙소를 통해서 얻는 총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총 매출은 3천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5천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공간 임대업을 하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강생 분들이 거의 직장인 분이시고 한 개 이상씩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 그 이상까지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하고요. 17년차 교육자이자 8년차 부동산 투자가입니다. 하시는 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본업은 영어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단기 임대, 그리고 호스텔까지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런 숙소들 그런 임대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오전에는 부동산 미팅이 있고요. 부동산 회의를 끝마친 다음에 광안리에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호스텔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호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공사 확인한 이후에 부산 전역으로 부동산 임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는 일정들을 제가 좀 따라다니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미팅 나누는 건가요? 오늘은 건물을 몇 가지 오기로 했는데요. 임장에 대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 임장 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숙소 임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간 임대업, 그리고 에어비앤비, 모텔, 호스텔, 매물 이렇게 있어요. 예, 대표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광안리에서 운영 중인 호스텔에 가고 있어요. 숙소를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이랑 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에는 5군데, 부산에는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5군데, 부산 5군데요? 네네네. 총 10개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랑 부산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성 특성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지만 서울에서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수나 이런 곳도 요즘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데는 따로 고려해 본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따로 고려를 안 했던 게 일단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운영하는 게 베스트인데 거기에다가 수요 때문에 서울에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그쪽에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제가 잘 알고 제가 운영하고 싶은 곳 그리고 잘 되는 곳에서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서울에서 더 안 하시고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부산을 너무 사랑해서 부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부산을 사랑하셨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서울에서 직업을 그만두게 된 좀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습니다. 부산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최근 부산 숙박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보세요? 부산 자체는 지역별로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숙소마저도 다양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급 호텔과 레저 관광의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광안리 같은 경우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놀러를 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커플들을 겨냥한 숙소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단위로 감성적인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오션뷰 숙소들이 굉장히 핫하고요. 그에 반해 남포동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국내에 이렇게 단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와 여행객이 혼재되어 있고요. 서면 옆에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많은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에어비앤비나 호스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장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부산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거를 체득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실패하셨던 경험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었나요? 일단 제가 부산에서 첫 에어비앤비를 오픈했을 때 중개사 분들이 에어비앤비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짜고짜 화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매물을 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만의 전략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중개사와 나 사이에 심리전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전에서 좀 승리하는 방식을 전략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들을 깨우치게 돼서 지금은 계약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부산 전체 숙박업계 혹은 건물 시장이 향후 10년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관광이나 숙박업에 대해서 과거에도 굉장히 전망이 밝았고 지금도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태나 테마가 좀 달라지고 지금 에어비앤비가 없다가 생긴 것처럼 다른 테마의 또 숙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거든요. 또 그 안에서 다 잘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정말 정성스럽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래도록 사랑받는 숙소로 수익화까지도 잘 챙겨 가실 거라 보기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현장인가요? 제가 광안리에서 운영 중인 호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밖에서 봤는데 건물이 되게 으리으리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건물주 건물주는 아니고 임대차로 계약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한 층을 다 쓰는 건가요? 여기 한 층과 위층 해서 두 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총 2층이요? 네네. 와. 2층을 사용한댔잖아요. 네네. 한번 구조 좀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쪽이 거실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파를 놓게 될 거고 이쪽 라인에 8인 앉을 수 있는 식탁 테이블을 놓을 거예요. 여기가 싱크대가 생기는 위치고 여기가 방입니다. 지금은 철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막이를 통해서 방으로 뽑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 크기가 크고 편안한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티룸처럼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파티도 가능하고 여기가 숙소로 다 이루어진 층이기 때문에 파티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3층이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방금 전에 건물을 봤는데 저 건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비수기 때는 800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10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좀 잘 되면은 2층이니까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숙소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숙소를 통해서 얻는 총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총 매출은 3천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5천 정도. 엄청나네요. 근데 이런 임대업이나 숙박업은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매를 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은데요. 임대차로 계약하시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희 수강생 분들도 임대로 계약을 하셔서 소액 투자로 최대 수익을 얻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은 임대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임대로 시작을 하면은 네네.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에어비앤비를 첫 호를 시작을 할 때 2천만 원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2천만 원 이내에서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네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나요? 2천만 원으로 제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월세가 70이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 돈으로 한다는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3룸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순수익이 800 정도, 한 채로 800을 처음부터 수익으로 벌었습니다. 2천을 투자해서 바로 800을 수익을 얻으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수익이 난 비결이 궁금한데 네네. 원래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관심이 많았었고 저 역시도 이 첫
1호점을 오픈을 했던 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제가 직접 다 겪으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정말 의지가 있고 종잣돈도 2천 정도만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오픈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네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따로 있으실까요? 이 광안리 해변가가 보이는 곳에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광안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성향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성향과 제가 꿈꿨던 삶을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에어비앤비가 딱 나와 잘 맞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임대 사업도 있었었는데 에어비앤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트렌드가 되고 있었고요. 제가 20대 때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호캉스나 호텔 이렇게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나와 잘 맞는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숙박업을 택했고, 그 중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네네. 원래 관광객이 많은 동네인가요? 해운대나 광안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바로 도로 한 군데만 지나가면 남포동이 나오거든요. 남포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광지로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도도 감성 숙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관광객들이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보러 온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모텔 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주택 매물들이 있습니다. 모텔을 보러 온 거는 한 호실을 빌리러 온 건가요? 아니요. 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건물 하나를 매수해서 아예 네. 감성적인 숙소로 바꾸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봤던 건물은 좀 어떠셨나요? 소액 투자로 가능한 모텔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모텔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방이 굉장히 크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 개수가 19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 매매가가 많이 저렴한 편이라서 평당가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과도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괜찮은 소액 투자 매물을 보고 왔네요. 여기는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양하게 매물들을 분석해 본 다음에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보러 가는데요. 제가 사서 직접 운영할 곳도 찾고 있지만 7월에 제가 또 공간임대업 강의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수강생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로 공간임대업이 가능한 매물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은 지금 네. 에어비앤비도 하시고 기타 임대 사업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에어비앤비랑 일반 임대 사업이랑 차이가 있나요? 하나부터 10까지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나 운영 방식,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1박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가장 많고요. 임대의 경우는 장기 임대로 거주할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고요. 만약 자가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과 지금 우리가 그냥 월세 시장에 집을 내놓았을 때 수익이 차이가 5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렌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비스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운영도에 있어서는 그냥 장기 임대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에어비앤비용으로 쓰려고 지금 알아보시는 건가요? 에어비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서 구옥주택 한번 보러 왔어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떠오르시나요?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들여서 세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다 보니까 각 방에 베드를 놓아서 좀 객단가를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많이 허름해 보이지만 도배, 장판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뀐 모습에서 한 방당 2명 이상은 봐줄 수 있는 6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보니까 화장실로 너무 변기도 막 이상한 땜도 있고 네. 근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잘 되게끔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인테리어 비용 물어보셔가지고 생각이 난 게 저 같은 경우는 20평의 3룸 방이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3,500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전략들과 노하우를 섞어내서 20평짜리 올 리모델링을 980만 원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순수익이 800이었다라는 집이 이 상태보다 더 엉망인 집이었어요. 충분히 이 집도 제 손을 타거나 인테리어에 고수의 손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매매까지 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보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마 가격 들으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싹 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바다도 보이죠? 밤에 되게 야경이 예쁘거든요. 위쪽에 있는 집들은 저 야경을 다 볼 수 있는 특권의 자리죠. 되게 가파르고 걸어서 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숙소를 구한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도 처음에 여기를 봤을 때 여기까지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국내 분들도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고 최근에는 TV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런 숙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뭔가 이 부산 바닥에서 네네. 대표님이 숙소를 보는 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보물들을 지금 쏙쏙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숙소뿐만 아니라 저희 수강생분들 숙소를 매일 눈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물 같은 매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죠.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맞아요. 네. 하면서 좀 어떠세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고요. 그러니까 성향에 이게 또 잘 맞다 보니까 운영하기도 너무 좋고 반자동화가 돼 있어서 매물 볼 때는 이렇게 바쁘게 여러 개를 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업도 지금 따로 있으신데 네, 맞아요. 부업으로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부업으로 공간 임대업을 하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강생 분들이 거의 직장인 분이시고 그리고 부업으로 이걸 한 개 이상씩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 그 이상까지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할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에어비앤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목표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고 그리고 이게 내 성향과 맞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전하셔서 성취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직장인들도 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할 수가 있고 직장을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시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큰 수익도 얻으시고 행복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굉장히 이 지역에서 손꼽는 숙소로 더 잘 운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확장도 하고 싶고 나아가서 제 이름으로 호텔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의 초기 단계가 이 에어비앤비가 되어줄 거란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간 임대업이라든지 숙박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공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힘듦은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해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끝까지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고 저는 지금 공간 임대업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행복하고 게다가 수익도 높고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해 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파이팅!